안녕하세요, 마스터 러츠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FVTT에서 어떻게 캐릭터 시트를 조작하고 주문을 넣고 아이템을 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액터 탭에 들어가면 본인이 접속 가능한 캐릭터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티원과 패밀리어가 이 목록에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캐릭터 액터 토큰을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 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캐릭터 시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의 임시 HP, 현재 HP, 그리고 최대 HP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정치를 누르면은 이 캐릭터가 어째서 이런 체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와요. 일단 조상에게서 플러스 8을 받아갔고요. 클래스, 위자드 클래스에서 매 레벨업마다 6씩 체력을 부여합니다. 현재 5레벨이기 때문에 30이고요. 본인의 건강 수정치만큼 레벨업 할 때마다 추가됩니다. 따라서 건강 수정치 3 곱하기 5에서 15만큼 체력이 더해졌어요. 바로 아랫줄에 빈사와 부상 탭이 있습니다. 빈사 상태 혹은 부상 상태를 받은 경우에 여기에 체크 표시가 되고요. 바로 옆에 복구 체크라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사 상태에 걸렸을 때 이 복구 체크를 굴려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침대 모양 아이콘이 있고요. 밤 동안 휴식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콘을 누르면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고 오른쪽에 휴식을 취했다는 메시지가 짧게 표시되게 됩니다. 에즈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모든 주문 슬롯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바로 아래 캐릭터의 방어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캐릭터는 적어도 10만큼의 방어력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옆에 수정치를 눌러보면 어째서 추가 10의 방어력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어구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7을 받았고요. 민첩이 플러스 3이라서 민첩만큼 또 추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GM이 지각 굴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에즈렌은 훈련된 상태로 지각을 눌러보면 본인의 지혜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훈련된 플러스 7 해서 총합 9만큼의 수정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주사위가 지각 체크인데요. 누르면 이런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굴림을 수행할 때 이 팝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온, 오프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아래쪽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능력이나 상황 보너스가 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보너스를 받았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어떤 상태 보너스로 플러스 2점 눈이 좋음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옆에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눈이 좋음 상태 보너스 플러스 2를 받음을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가고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트레이시 보여요. 지혜 플러스 2, 훈련된 플러스 7, 협력적 성격 플러스 4, 그리고 눈이 좋은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이 플러스 15가 총 어디에서 왔는지 모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사위 굴림 값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전투 상황일 때만 사용하는 굴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각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GM이 지각이 아닌 다른 수치, 예를 들어 은신이나 사회학으로 굴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이때 다른 수치를 사용해서 이니셔티브를 굴리셔도 됩니다. 바로 아래는 내성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문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함정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 내성을 굴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숫자를 눌러보면 이 내성 수치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에즈렌은 인내에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받고 있고요. 레벨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레벨 플러스 4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12, 플러스 10 이렇게 되게 됩니다. 상단에는 캐릭터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아래 영웅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영웅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주사위를 재굴림할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죽음 내성에서 한 번에 살아나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영웅 포인트 모두를 사용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웅점 사용은 보통 우측에 있는 채팅 카드에서 하게 되는데요. 채팅 카드를 우클릭하면 아래쪽에 영웅 포인트를 사용하여 리롤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영웅 포인트가 차감되고 주사위가 굴러가게 됩니다. 이때 주사위 굴림 값이 원래 굴렸던 값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새로 굴린 값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조상과 유산, 배경, 클래스, 그리고 신성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별과 민족, 국적도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민족과 국적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언어가 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언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GM분께 문의해서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는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 이동 속도 25피트를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수영 속도 혹은 오르기 속도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한번 굴려볼게요. 그럼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창이 뜨게 되고, 만약에 에즈렌이 별도의 수영 속도를 가질 사유가 있다, 수영의 반지라든가 아니면 주문으로 인해 수영 속도를 얻었다면 여기 플러스 4만큼 보정치를 더하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굴립니다. 오른쪽에 팝업이 뜨고 GM이 사전에 알려준 DC에 따라 대성공인지 성공인지 대실패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DC를 만약에 15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플러스 12만큼의 차이였기 때문에 대성공이겠네요. 대성공인 경우 물속을 10피트 이동하고 지상속도 20피트당 5피트를 이동한다. 따라서 총 15피트를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에즈렌의 지상속도가 25피트이기 때문에 만약 에즈렌의 이동속도가 40피트였다. 그렇다면 물속을 총 10피트를 더해서 20피트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 아래는 능력 수정치입니다. 능력 수정치는 근력, 민첩, 건강, 지능, 지혜, 매력이 있고요. 옆에 열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이 캐릭터의 주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은 능력 부스트를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을 변경할 일은 없지만 혹시 게임 중에 캐릭터를 리빌딩하고 싶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적으로 이 능력 부스트를 다시 할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창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션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탭은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인카운터 탭이 있고 탐색 탭이 있고 다운타운 탭이 있습니다. 인카운터 탭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게 될 탭이에요.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이 이곳에 있고 캐릭터가 사용하는 근접 공격의 옵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즈렌이 어떤 캐릭터를 지금 불의 지팡이로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공격 플러스 8을 누르시면 똑같은 팝업이 뜨게 되고 주사위를 굴리시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타겟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사위가 굴러가지 않았어요. 왼쪽부터 플러스 8, 두 번째는 다중 공격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받아서 플러스 3이 되죠. 이것으로 한 대를 더 때린다면 다중 공격 페널티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2반 보정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오히려 비무장 공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불의 지팡이로 첫 번째 공격을 하고 두 번째 공격을 비무장으로 한다면 두 번째 공격을 여기서 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에 연속된 3개 액션 중에 두 번째 공격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중 공격 페널티 마이너스 4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 기타 등등 사용 가능한 다양한 액션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액션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옆에 있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채팅창에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출력을 해주면 GM과 다른 플레이어들 모두 내가 어떤 종류의 액션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탐색 액션입니다. 전투 중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지금은 액션이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옆에 찾아보기 탭에서 희망하시는 액션을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캐릭터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수리와 같은 액션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이번 차례에 제가 수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서 채팅창에 띄워주신 다음에 GM분께 저 수리를 할게요 라고 선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운타임입니다. 캐릭터가 일주일 이상 또는 며칠 이상 지속되는 휴식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액션이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어떤 다운타임 행동을 할지 선택하시게 됩니다. 컴펜디움에 문제가 있는데요. 컴펜디움 특성상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운타임이 이곳에 다 출력이 됩니다. 일부 다운타임은 특정 AP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특정 캐릭터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구분 없이 모든 다운타임 액션을 전부 출력하기 때문에 이 경우 GM분께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 빌드와 비교해서 어떤 다운타임 행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탭입니다. 인벤토리 탭 상단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나와 있게 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내가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총 가치 합계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 각각의 레벨마다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아이템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보통 가방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지금은 모두 영어로 나오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다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을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위해서 에즈렌에게 100GP를 우선 부여하도록 할게요. 가장 오른쪽에 보면 돋보기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벤토리 브라우저를 열 수가 있어요. 인벤토리 브라우저가 열리면 왼쪽 상단부터 검색
제거, 특성, 인벤토리 유형, 희귀도, 방어구 필터, 무기 필터, 가격과 레벨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캐릭터는 본인 레벨 이하 등급의 아이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레벨 필터를 현재 30으로 되어 있는데 5레벨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도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에서 보통의 캐릭터는 드문 등급의 아이템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드문 등급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인을 만나거나 혹은 시나리오적으로 GM이 부여해줄 때 드문 및 희귀, 고유 등급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드문 등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흔한으로 희귀도를 맞추겠습니다. 에즈렌은 방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패를 제거하게 되고요. 무기만 남았습니다. 무기 중에서도 어떤 무기를 쓸까요? 에즈렌이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지는 다른 탭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해당하는 탭을 보고 오겠습니다. 오른쪽에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문성 탭입니다. 이 탭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옆에 공격, 간단한 무기, 그리고 비무장 공격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한 무기에만 숙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페널티를 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훈련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무기 필터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해당하는 무기들이 간단한 무기 종류이고 그리고 0레벨부터 5레벨까지의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즈렌이 사용하기 좋은 단검을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아이템 구매라고 코인이 스택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에즈렌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에즈렌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단검을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즈렌으로 단검을 구입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옴과 동시에 인벤토리에 단검이 들어가게 되고 단검의 가치였던 2실버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갑옷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즈렌의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비무장 방어에만 숙련이 되어 있죠. 방어구 필터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방어구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비무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기 필터는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필터를 해제해 주고요. 그렇다면 5레벨 이하에서 에즈렌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수련복과 탐험가 의류, 스웜스트 같은 게 있죠. 탐험가 의류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디테일을 눌러보면 탐험가 의류가 제공하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비무장이고 천으로 만들어진 방어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탐험가 의류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방어력 보너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옷이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떤 위협을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편안하기 때문에 민첩 수정시 캡이 무려 5로 설정되어 있어요. 말인즉슨 본인 캐릭터의 민첩이 5라면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5만큼 방어력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캐릭터의 민첩이 플러스 3이다 그럼 3만큼 보너스를 하지만 민첩이 플러스 6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만큼까지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엔 귀중한 재료와 룬이라고 해서 원한다면 룬을 새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방어구와 무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모품입니다. 방어구와 무기 필터를 모두 해제하고 5레벨 이하 소모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흔한 등급만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물건들이 이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을 클릭해보면 아이템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아이템을 둘러보시고 희망하는 아이템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롤과 완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GM분에게 먼저 문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주문 시전입니다. 이 주문 시전 탭이 텅 비어있는 캐릭터도 있고 이 주문 시전 탭이 있는 캐릭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즈렌, 위자드, 준비형 시전자의 경우에 주문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형 시전자는 모두 이 주문 준비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에즈렌이 알고 있는 모든 주문의 목록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진행하는 중간에 새로운 캔트립을 배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컴펜디움에서 주문 브라우저를 열게 됩니다. 주문 브라우저를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이템 브라우저와 똑같습니다. 희귀도에서 드문 등급의 주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흔한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1랭크 아케인 캔트립입니다. 왜냐? 위자드이기 때문에 위자드는 아케인 주문밖에 쓰지 못하죠. 만약 에즈렌이 위자드 중에서도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디바인이나 오컬트 또는 프라이멀 전통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주문 계통 역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에즈렌은 아케인 주문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케인
아케인으로 고정해 두도록 하고, 현재 우리는 캔트립을 보고 싶기 때문에 캔트립에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다양한 캔트립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팀버라는 주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있는 나무 하나를 소환해서 갑자기 쓰러뜨리는 그런 주문이에요. 옆에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재 주문이 에즈렌의 주문서 목록에 추가되는 겁니다. 주문서 목록에 추가된 주문이 있고, 내가 오늘 사용하고 싶은 주문이 있어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 산성 구체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목재 주문을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랭크, 2랭크, 3랭크 주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옆에 캔트립을 지우고 이번엔 주문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주문 쪽에서 1랭크 주문, 2랭크 주문, 3랭크 주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3랭크 주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그럼 레벨업 하거나 여러가지 방식으로 주문을 배울 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주문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주문을 옆쪽에 있는 주문, 매일 아침 준비하는 주문 슬롯에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으로 매일의 준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집중과 의식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접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위쪽에 기본 주문이 있습니다. 에즈렌은 1랭크 주문 3개, 2랭크 주문 3개, 3랭크 주문 2개를 현재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아래 포커스 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즈렌의 위자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특화용 주문으로서 포커스 풀이라는 고유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모든 캐릭터는 최대 3개의 포커스를 가질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포커스 주문은 포커스 포인트 하나를 소비해서 시전을 하게 됩니다. 포커스 포인트는 전투가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집중해서 회복할 수 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위쪽에 있는 스펠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아케인 센스입니다. 에즈렌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능력이고요. 위쪽에 있는 캔트립과는 별개로 하루에 무제한으로 마법 탐지 주문을 시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옆에 지팡이에 들어있는 주문인 점화 주문과 그 다음에 불 뿜기 주문 역시 에즈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에 들어있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에즈렌의 1랭크 주문 3개 제한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슬롯을 사용해서 주문을 시전을 하시면 됩니다. 지팡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규칙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만일 본인이 의식 주문을 알고 있다면 이곳에 의식 주문이 추가될 것입니다. 발동 탭은 만약 본인이 완드를 가지고 있거나 스크롤을 가지고 있다면 발동 탭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스크롤을 미리 손에 들고 있지 않다면 드로우 액션을 통해서 스크롤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 액션을 통해서 주문을 시전을 해야 됩니다. 캐스트 액션은 그 주문이 요구하는 만큼의 액션이 들어요. 예를 들어 주문이 1액션만 소비하는 주문이었다 그러면 뽑는데 1액션, 시전하는데 1액션이 될 것이고, 주문이 2액션이었다 그러면 뽑는데 1액션, 시전하는데 2액션, 토탈 3액션을 여기에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에즈렌은 준비형 시전자였는데 이번에는 키라와 같은 디바인 시전자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바인 주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혹은 하룻밤을 쉴 때마다 원하는 디바인 주문 목록에서 자유롭게 주문을 고른 다음에 해당하는 주문 준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램과 같은 바드입니다. 자발적 시전자이고요. 자발적 시전자는 아까 이곳에 있었던 주문 서적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곳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 램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시그니처 주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시그니처 주문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하는 주문이 자동적으로 업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팬텀 페인이 2랭크에도 들어오고 3랭크에도 들어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램이 나중에 10레벨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3랭크 주문도 쓸 수 있고 4랭크 주문도 쓸 수 있고 5랭크 주문도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랭크 주문에서 무언가를 하나 넣을 거고요. 5랭크 하나는 아니겠지만 일단 하나씩만 넣어 볼게요. 4, 5랭크 주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을 다시 올리면 5랭크 주문에는 1랭크부터 4랭크까지 준비한 모든 주문들이 자동으로 항상 준비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그니처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는 바드가 사용하는 포커스 주문과 포커스 캔트립이 있습니다. 포커스 캔트립의 경우에는 이 포커스 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커스 주문은 포커스 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작 탭입니다. 만일 본인이 제작할 아이템의 레시피를 알고 있다면 이곳에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시피트4의 제작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제작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제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DC는 1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0레벨 아이템의 경우 14가 가장 기본 DC이기 때문에 DC가 1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도가 성공했고요. 제작에 소비한 시간이 하루 드러날 때마다 숙련도에 따라 아이템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감소
감소한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루에 9 실버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만드는데 최소 1 코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소비를 한다면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이 스피트폴을 즉시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0GP 지불 재료 비용 및 제작, 그 다음에 1CP 지불 전체 비용 및 제작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전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이 아이템이 즉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까 봤던 전문성 탭입니다. 이곳에 본인 캐릭터가 훈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에즈렌의 경우에는 고기에 훈련되어 있고 사회학의 전문가이고 그 외 기타 여러가지 기술에 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GM이 오컬트를 굴려주세요 하면 옆에 있는 주사위를 눌러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래쪽에 있는 탭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내 캐릭터가 어떤 무기를 쓰는 게 좋은지, 어떤 방어구를 쓰는지 좋은지, 그리고 내 캐릭터의 클래스 DC가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보통 이 아래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제주 탭입니다. 내 캐릭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피트와 클래스 제주가 이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캐릭터 레벨업을 할 때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 제주를 이곳에 넣어도 되고, 예를 들어 에즈렌 같은 경우에는 위자드이기 때문에 4레벨 이하 위자드 피트 중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만일 주문 보호 어레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효과 탭인데요. 만일 현재 캐릭터가 어떤 효과를 받고 있거나 어떤 주문이나 저주 등의 대상이 되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대기고요. 캐릭터의 원하는 백스토리, 어떻게 생겼는지, 출생지는 무엇이며 성격과 캠페인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디스코드 등 다른 채널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은 패스파인더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것은 패스파인더 소사이어티 룰을 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탭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사이어티에 대해선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탭들입니다. 캐릭터 토큰에 마우스 호버링을 하면 오른쪽에 이런 검은 네모가 뜹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캐릭터 시트를 조금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어요. 옆에 칼 모양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과 액션 탭에 접속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 채팅으로 보내기 아이콘을 누르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수행할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퀴먼트 창에서는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볼 수 있고요. 스펠 창에서도 스펠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 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그에 따른 액션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즈렌의 경우에는 사회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쓸 수 있는 생존 체크에 더불어서 위조 문서를 생성하려 시도할 수 있고 옆에 T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서 해독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 T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든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운동에 훈련된 사람만 무장 해제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검은색 네모 박스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쪽에는 영웅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올리고 우클릭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영웅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임시 체력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현재 캐릭터 체력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캐릭터의 레벨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이 캐릭터가 현재 파티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GM을 위해서 남겨놓은 표시예요. 아래쪽에 캐릭터의 방어력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벽 같은 것으로 엄폐하기, 테이크 커버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엄폐하기 액션을 취함으로써 조금 더 강한 방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형 커버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어떤 효과를 받고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우클릭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캐릭터의 효과 시트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인데요. 내성입니다. 우리가 인내 내성, 반사 내성, 의지 내성을 이 조그만 숏컷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아래는 복구 체크와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탭입니다. 그 아래는 캐릭터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많은 GM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에즈렌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이런 모듈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표시를 눌러서 이것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배치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때 이 액션에 살짝 호버링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액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과 속성,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모두 여기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취향의 영역입니다. 아래쪽에 매크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화면을 제가 내려놔서 보이지 않지만 매크로 바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플레이어 분들한테 행동 매크로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곳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싶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상 토큰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알파벳 T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것이 내가 이 토큰을 목표로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넘어뜨리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넘어뜨리기 운동 체크라고 나오죠. 키라의 반사 DC는 19인데 에즈렌의 굴림값이 18이기 때문에 1 차이로 실패입니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적군이 나왔을 때 적군의 토큰 위에 T키를 눌러서 타겟팅을 잡은 다음에 에즈렌의 액션 탭에서 스트라이크를 해도 되고 시트를 열어서 액션 탭에서 공격을 눌러도 되고 마우스를 호버링 한 다음에 오른쪽에 뜨는 검은 창에서 공격을 눌러도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공격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것이 명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명중했다면 옆에 있는 피해 버튼을 눌러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적용할지 선택하고요. 크리티컬로 명중했다면 옆에 있는 크리티컬을 눌러서 2배의 피해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공격 탭에서도 대상의 AC와 몇 차이로 빗나갔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능력이 어떤 트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이동을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몇 피트 이동하는지 알 수 있고요. 컨트롤 키를 손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이곳에서 클릭, 다음에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을 하면 이 캐릭터가 총 몇 피트를 이동했는지, 현재 램이 90피트를 이동하려 시도하고 있죠. 몇 피트를 이동하려고 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동을 마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토큰이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기능은 V13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FVTT V1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즉 이 친구가 몇 피트를 이동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토큰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또는 키보드의 상하 좌우 키를 이용해서도 토큰을 세밀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패스파인더 입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패스파인더를 쉽게 즐기기 위한 한글화 모듈도 우측에서 배포 중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디스코드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